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정말 내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결과는 뜻대로 안 나오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 이 치열한 노력과 때로는 냉혹하게 짝이 없는 현실 사이에서 나만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아주 강렬하게 시작해 볼게요. 스타 강사 김미경 씨의 이 한마디. 이건 마치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일종의 복음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믿음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순수하고 또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믿어봤을 그 강력한 명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김미경 강사가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받던 월급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모든 신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절박함의 무게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녀는 새벽 4시 30분을 강력한 염원의 시간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너무 절박해서 잠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영적인 존재들만 깨어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오로지 자신의 목표에만 온전히 몰입했던 겁니다. 이번 그냥 아침형 인간 이런 습관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종의 간절한 의식에 가까웠던 거죠. 그녀가 고객 한 명을 지키려고 했던 전략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게 단순히 수업만 잘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만두려는 학생의 어머니를 따로 만나서 설득하고 심지어 그 집 어린 동생까지 챙기면서 온 가족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매 순간을 한편의 결정적인 쇼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불과 1년 반 만에 월 순수익이 400만 원이 됐습니다. 월급 35만 원으로 시작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그녀의 그 치열한 노력이 만들어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달콤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깐 멈춰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눈부신 성공 신화가 과연 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요,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성공이라는 게 어쩌면 개인의 노력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외부 요인, 바로 운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칠기삼이라는 말. 여기 이 차트가 딱 그걸 보여주죠. 거대한 성공에 있어서 운과 환경이 70%, 그리고 나의 재능과 노력은 30%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놀라운 건요, 이게 그냥 옛날 말이 아니라 현대 사회과학의 여러 연구 결과들과도 아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이요, 무슨 로또 당첨, 이런 막연한 행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바로 내가 태어난 국가, 내가 살고 있는 시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처럼 나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모든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일론 머스크. 그의 비전과 노력, 정말 대단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가 지금의 미국이 아니라 이런 거대한 기술 인프라나 자본시장이 없는 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지금보다 한 50년쯤 일찍 태어났다면요? 과연 지금과 같은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주장을 정말 끝까지, 극단까지 밀어붙이면요, 이런 좀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키는 것 같은 정말 거대한 꿈의 방정식에서 내 개인의 노력은 물론 필수적이겠지만 전체 판을 놓고 보면 고작 3%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7%는 시대, 기술, 자본 같은 거대한 환경의 몫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뜨거운 믿음, 그리고 모든 건 사실 운이라는 차가운 현실. 이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꽝 하고 부딪힐 때 우리는 깊은 철학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이 게임의 규칙이 이렇게나 불공평하다면 도대체 나는 왜 이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거지?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꼭 만나봐야 할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베르 카뮈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 자살뿐이다. 이 충격적인 문장은 방금 우리가 던졌던 그 질문의 무게를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불합리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카뮈 철학의 심장에는 부조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세상한테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답을 줘라고 필사적으로 외치는데 세상은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는 거죠. 바로 이 어색하고 기막힌 충돌, 메울 수 없는 간격,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한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조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애써 외면해야 할까요? 카뮈는 절망도 헛된 희망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부조리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걸 끌어안은 채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 말이죠. 카뮈가 보기에 사람들은 보통 이 부조리 옆에서 두 가지 잘못된 길, 즉 거짓된 탈출구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삶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즉 육체적 자살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성적인 판단을 멈추고 종교나 특정 신념에 모든 걸 맡겨버림으로써 이 부조리를 외면하는 철학적 자살입니다. 카뮈에게 이 둘은 모두 부조리로부터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였죠. 카뮈가 제시하는 진짜 길은 도망이 아니라 직시입니다. 첫째, 이 부조리한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끊임없이 반항하는 겁니다. 둘째, 정해진 답이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다면 삶의 매 순간을 최대한 강렬하게 많이 경험해내는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철학을요, 정말 완벽하게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시시포스 신화죠.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저 거대한 바위를 산정상으로 밀어 올리고 그럼 그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이걸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남자, 이보다 더 헛되고 부조리한 인간의 운명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카뮈는 이 신화의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던집니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만 한다. 왜 행복할까요? 왜냐하면 시시포스는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헛된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헛된 노동에 의식적으로 저항하면서 그 운명보다 더 위대해지기 때문이죠. 그의 행복은 바위를 꼭대기에 올려놓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굴러떨어질 걸 알면서도 다시 바위를 밀어 올리는 그 투쟁 자체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맞아요.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운으로 가득 차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부조리를 온전히 인정한 바로 지금, 당신의 그 힘겨운 분투는 어떤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까요? 당신은 어떤 바위를 밀어 올리며 당신만의 행복을 상상하시겠습니까?